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수해를 입고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는 이재민들은 반년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중소기업체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지방대학교 위기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결과 경남 대부분 대학이 정원에 미달해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업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반년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썰렁한 임시 숙소에서 설을 맞아야 하는데요. 이준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난강댐 아랫마을. 담장이 무너지고 문짝은 뜯겨 집은 흉가로 변했습니다. 벽에 핀 곰팡이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난강댐 방류로 방안까지 물이 들어차 몸만 간신히 피했던 당시 상황을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막 얻고 나가갖고 그래갖고 됐지. 옆에 사람은 죽었지. 물난리가 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집을 고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수재민들은 여전히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 임시 거주시설에는 모두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80대 이상입니다. 원룸인 임시 숙소는 화장실, 부엌까지 합쳐 7평. 좁은 방이지만 노부부는 월 3, 4만 원의 전기요금 걱정에 전체 난방 대신 전기장판 한 장으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쌀이고 꼬치고 깨고 있어 팔아가지고 일로 먹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싹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만. 또다시 물에 잠길까 집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이주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진주시나 난강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주 방안은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댐 방류 피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보상 여부와 시기도 불투명합니다. 수해가 난 지 벌써 6개월. 갈 곳 없는 임시 거주시설 수재민들의 한숨 소리는 설을 맞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뭐 죽어나갔긴가 아니고 짝긴가 만나 서글퍼 얘 서글픔이라고.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체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한숨도 깊은데요.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항공기 부품 하도급 업체에 다녔던 이승우 씨. 2년 전만 해도 하루도 쉬지 못할 만큼 바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사가 폐업하면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두 딸을 키우는 김 씨의 수입은 한 달에 170만 원 남짓한 실업급여가 전부입니다. 하나 사주고도 싶고 뭐 여유가 되면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죠. 원청인 GA산업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제조 공정을 5곳 하도급 업체에 외주화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폐업하며 50여 명의 해고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외주화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했지만 이미 실직한 손명숙 씨의 복직은 요원합니다. 성취가 되면 이제 저희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거를 못 받아들이기 위해서 폐업을 한다 이기라. 지난달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한 한국산연. 200여일째 일방적인 폐업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차디찬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은 다시 일할 날만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공장이니까는 꼭 싸워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슴도 먹먹하고 너무 억울하고. 설을 앞두고 직장을 잃었다는 얘기조차 꺼낼 수 없다는 이들의 소원은 딱 한 가지. 전체가 다 같이 복직이 되는 게 소망이고 바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 전체가 같이 복직이 되는 게. 지난해 말 기준 경남의 제조업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보다 760곳이 줄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경남 전 지역 영하권에서 시작하며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진주는 영하 7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 8도, 진주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경남 지역도 대체적으로 건조한 편인데요.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어제와 같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떨어졌고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6도, 한마는 영하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의령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8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공기는 차지만 낮 기온은 점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된 지방대 위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냉혹한 예언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한창이지만 경남 대부분 대학이 정원에 미달해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지방대 위기 실태와 생존 해법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보겠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정시 모집 합격자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남의 한 사립대. 정시 모집 경쟁률이 1.38대 1로 학생 1명당 3곳을 지원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입니다. 경남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은 대부분 3대 1을 넘지 못했고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만 3대 1을 넘었지만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신입생 정원의 70% 이상을 뽑는 수시 모집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등록률은 전년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신입생 충원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전체 대학들이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 평가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97%를 넘기지 못할 사항. 교육부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선정을 위해 당장 이달부터 정량 평가를 시작하는데 충원율도 주요 기준이어서 대학마다 학생 충원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 신입생 충원율이라고 그 학생들 선발하는 그 지표가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은 비중이 하나 있거든요. 지표가 상당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지난해 경남의 고3 학생 수는 2만 9천여 명으로 1년 사이 11.5%포인트 감소했고 10년 전보다 32%포인트 줄었습니다. 자퇴 인원도 계속해서 늘어 지방대학은 재정은 물론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홍보 대책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정시 입학 인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형 입학 그 우수자 장학금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쏠림이 맞물려 현재 입학 정원으로는 3년 뒤에 지방대학 3곳 중 한 곳의 신입생 충원율이 70%를 밑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식량 생산기지인 농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농업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정부는 4차례 추경 예산을 짰습니다. 이 와중에 농어업 분야 예산은 2천억 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동안 농민은 번번이 제외됐습니다.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 농어민들은 과연 우리가 그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느냐를 저한테 묻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21개 국가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농산물 수출 금지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21%. 쌀을 제외하고 밀, 콩 등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는 수요를 바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분 예산은 절대적으로 GDP의 비중이 또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그 비중에 있어서는 줄어듭니다. 정부를 난처하게 하는 수도권 집값도 따지고 보면 농업 홀대로 인한 수도권 인구 과밀 때문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식량 자급률과 농촌 소멸 위기를 챙겨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가칭 식량 인구 위기관 특별위원회를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총리님? 예, 뭐 그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의지가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튿날까지 8시간여 동안 이루어진 질의에서 농업 관련은 고작 20분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음압 텐트 등 코로나19 간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진주시가 건물 형태의 선별 진료소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비대면 검체 채취실과 접수실, 음압 시스템, 엑스선실 등을 갖춘 건물형 선별 진료소를 오는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년째 사업 추진이 멈췄던 사천 IC 복합 유통단지 개발 사업이 사업 자금 확보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사천시는 최근 사천 IC 개발 사업 주식회사가 전체 사업비 1,151억 원 가운데 78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다음 달 초 착공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 IC 복합 유통단지는 26만 제곱미터 터에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백화점, 관광, 호텔을 짓는 사업입니다. 함양군과 경남개발공사가 어제 함양군청에서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함양 교산리 일원 13만 제곱미터에는 오는 2025년까지 449억 원이 투입돼 공영개발로 공동주택 561세대와 단독주택 69세대 등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진해신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이 이달 중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타조사 통과를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 경상남도는 진해신항 사업을 2단계로 나눠 1단계 9개 선석에 대한 예타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중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도 진해신항 예타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건설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제기한 신공항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해 법제처에 문의해놓은 상태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경남지원단 첫 회의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부울경 실국장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논의한 이후의 후속 조치로 수소산업인프라 구축과 복합물류 인프라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등 광역특별연합 구성 방안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광역특별연합에서 처리할 사무를 논의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합천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당시 군수에게 현금 2천만 원과 5천만 원 등 7천만 원을 건네려다 되돌려 받았고 지난해 5월 정년퇴직 한 달을 남기고 명예퇴직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운영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제부터 본청의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대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특별수사팀과 여성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려 24시간 출동 체계를 갖춥니다. 특히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조사관 6명을 투입해 일선경찰서 여청 수사팀에서 수사하던 13살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합니다. 올해부터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시기에 따라 1년에 2회 실시됩니다.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는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확정된 때는 10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김경수 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월 이후 2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6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한국섬진흥원의 유치 추진에 나섰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통영시가 동해와 서해, 남해를 아우르는 해양 영토의 중심에 있고 근대 어업의 발상지이자 섬 그린 뉴딜 정책의 출발지로서 한국섬진흥원의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놓고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인천광역시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로페이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엽니다. 도는 다음 달까지 제로페이 가맹점주에게 제로페이 결제 금액의 10%를 지원해주는 경남 제로페이 가맹점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오는 21일까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는 소비자를 추첨해 냉장고 등을 지급하는 행사를 엽니다. 국내 건설기계 1위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와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인프라코어 지분 34%를 8,500억 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5일 공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으로 공정위원회와 중국 등의 기업 결합 승인을 요청하고 3분기 안에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됐던 등교 수업이 새 학기부터 확대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과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 수업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1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한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오는 3월까지 제2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과 생활 분야에 걸쳐 평소보다 강화된 생활 밀착형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보육정책 시행 계획에 따라 올해 보육 관련 3개 분야 12개 사업에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 양육수당 지급,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에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